네, 안녕하세요. 네, 김홍규입니다. 자, 웹 세션 하이제킹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TCP 세션 하이제킹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TCP 세션 하이제킹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시퀀스 넘버, 시퀀스 넘버 프리딕션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니핑 기반의 세션 하이제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화된 거죠. 계속 공격자는 진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웹 HTTP의 단점으로 이제 그 세션 아이디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는데, 이 세션 아이디를 어떻게 보면은 중간자 공격이 요거를 해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뭘 알아야 되겠어요? HTTP 프로토콜의 단점이 뭔지, 그리고 왜 이 세션 아이디라는 걸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킹하는 건지, 이렇게 이제 알면 될 것 같아요. HTTP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상태형 프로토콜이에요. 상태 저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요 예로서 쇼핑몰에 이제 옷을 구매하려고 로그인했는데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계속 로그인하는 거예요. 왜? 상태 저장을 안 하니까. 지금 그 쇼핑몰의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만약에 입력을 해서 이게 이제 로그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주면 될 거예요. 줘서 이 서버가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뭐 예를 들면 달고 오네. 근데 이 패스워드는 또 이 해시 값을 지금 달고 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해서 여기 이제 비교를 해서 같으면 이제 계속 항해를 서핑을 할 수 있게 뭐 그렇게 구현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불편한 일이니 쿠키하고 이제 세션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이러한 그 페이지를 옮길 때마다 계속 로그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이 쿠키와 세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로그인하면은 그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유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이 웹 세션은 인증받은 사용자는 연결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풀 프로토콜로 이제 바뀐다라는 겁니다. 스테이트리스에서 쿠키와 세션을 이용하면서 스테이트풀 상태 정보, 상태를 계속 보관함으로써 스테이트풀 프로토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쿠키하고 세션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데, 세션 아이디라는 거를 이제 서버가 발급을 해주게 개발을 하는 겁니다. 세션 아이디를. 도대체 세션 아이디가 뭐냐? 어떻게 보면 인증 토큰이 되는 거예요. 오센티케이션 토큰. 예를 들면은 서버에 로gin과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은 로gin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로gin한 사람에게 세션 아이디라는 거를 이제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션 아이디를 발급해서 누구한테 줘요?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일단 메모리에 저장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리퀘스트를 할 때 이 메모리에 저장된 세션 아이디를 달고 오는 겁니다. 리퀘스트에 달고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서버는 이 세션 아이디하고 같기 때문에 이 같은 사람이 오는구나라고 이미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추가 인증이 없이 서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개념은 그렇고요. 웹브라우저에 대해서 웹서버가 이제 할당을 하고 유효기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만약에 웹브라우저가 뭐 예를 들면 그냥 끝내버렸다. 또는 이 쇼핑몰에서 로그아웃 해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세션 아이디도 클라이언트의 세션 아이디는 휘발유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딜리트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웹브라우저는 할당된 세션 아이디를 일련의 리퀘스트 메시지에 포함해서 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서버는 동일한 세션 아이디를 가진 리퀘스트 메시지를 모두를 동일한 접근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이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TTP가 스테이트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쿠키와 세션을 적용을 해서 개발자가 그렇게 적용을 해서 스테이트 풀로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예요. 예.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 메시지 포맷인데 이 URL에 만약에 뭐 따따따 ssg.com이다. 쇼핑몰에 이렇게 들어오고 버전은 뭐 예를 들면 1.1이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헤더 필드 이름에 뭐 쿠키 하고 여기에 뭐 1, 2, 3, 4, 5, 6 이렇게 달고 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션 아이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KUT, ACKR, URL하고 버전하고 쿠키를 이렇게 달고 오면은 같은 유저구나라는 거를 인지해주고 또다시 로깅과 패스워드를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풀이 된 거죠. 스테이트 리스였으면 이걸 달고 오지 않으면 계속 페이지 바뀔 때마다 이거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상 다시 보면은 사용자 로gin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긴 패스워드를 통과를 하면 회원 정보에서 확인을 하겠죠. 사용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회원 정보에 대한 세션을 생성을 합니다. 세션 저장소에다가. 그래서 여기 세션 아이디가 이제 저장이 되겠죠. 저장소에. 그럼 세션 아이디가 발급이 돼서 클라이언트에게 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할 때는 이 메모리에 저장된 그 세션 아이디를 쿠키에 포함해서 이제 리퀘스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 쿠키 안에 있는 세션 아이디를 검증을 해서 이 세션 아이디하고 비교를 해서 맞구나 그러면은 같은 유저네 라고 보고 요청 데이터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중간에 예전에는 이 세션 아이디가 없을 때는 로긴 아이디, 패스워드 이거 다시 입력했어야 되죠. 이 과정이 이제 생략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 시 세션 아이디를 발급을 한다. 이렇게 발급을 한다. 클라이언트로 발급해준 세션 아이디를 이렇게 발급을 해줬죠. 지금 세션 아이디 쿠키를 이용해서 저장을 한다. 클라이언트는 다시 페이지를 접속을 할 때 쿠키가 저장된 세션 아이디를 요걸 달고 오는 거죠. 전달을 하면 서버는 리퀘스트 헤드의 쿠키 정보로 클라이언트를 판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이제 이 PC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 서버에 저장하는 게 낫겠죠. 이 세션 아이디를. 요거는. 왜 그러죠? 여기가 보안이 좀, 이 PC보다는 좋잖아요. 방화벽도 있고, 뭐,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도 하고, 항상, 어떤 물리적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이 다 개인보다는 회사 이 서비스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세션 아이디를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림상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get 하고 URL 하고 버전을 붙여서 하면은 세션 시작이 되고 세션 아이디를 생성을 하고 세션 입력이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세션 아이디가 지금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아이디하고 민국이라는 밸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션 아이디를 이렇게 건네주고 도메인은 이 test.com에 해당하는 세션 아이디를 주는 거죠. 그럼 쿠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쿠키에다가 세션 아이디에서 밸류는 이렇고 도메인은 이렇다라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물어볼 때는 요걸 달고 오는 거죠. 세션 아이디를. 그럼 세션 아이디를 이렇게 찾아가 보니 민국이구나. 같은 애네. 같으니까 계속 서핑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해커가 바로 이 세션 아이디를 해킹을 한다는, 하이제킹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하이제킹해서 이 해커가 리퀘스트를 하면은 민국으로 판단하겠죠. 민국으로 판단하고 이 해커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쿠키하고 세션에 대한 뭐 차이를 간단히 보면 이 쿠키와 세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스테이트 풀로 만드는데 HTTP를 쿠키는 여기 보시면
저장 위치가 브라우저가 지정하는 하드디스크에, 예를 들면 이게 크롬인 경우일 거예요. 크롬인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한다 라는 거고, 저장 형식은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이름, 값, 만료 시점, 뭐 경로 정보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은 쿠키 저장 시 설정을 되는데, 설정이 없을 때는 브라우저 종료 시에 다 삭제가 됩니다. 용량 제한은 쿠키당 4KB 고 총 300개가 돼서 저장할 수 있고, 속도는 빨라요. 보안은 좀 취약하죠. 브라우저에서 다 열람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쇼핑몰의 장바구니에서 용도 경우에 뭐 오늘 더 이상 이 창을 보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쿠키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세션은 서버에 저장을 한다. 왜? 보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쿠키를 이용하는 세션 아이디만 클라이언트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세션 아이디가 그렇다는 얘기죠. 클라이언트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 그리고 세션 안의 저장 형식은 오브젝트이고요. 클라이언트 로그아웃 또는 브라우저 종료 시점까지만 이 세션 아이디가 그러니까 생명 주기가 이렇게 되고, 별도로 기간 지정이 가능한데, 이 클라이언트 경우에는 반드시 브라우저 종료하거나 클라이언트 로그아웃 하면은 이 세션 아이디는 없어져야 되겠죠. 예. 서버에만 이제 저장하게끔 해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량 제약은 없고 서버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웹 접속을 하면 서버는 세션을 생성해서 세션에 해당하는 쿠키를 사용자에게 이제 생성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키와 세션을 아이디를 세션이라는 걸 적당히 이용을 해서 스테이트풀로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세션의 경우는 이제 세션 아이디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걸로 이제 인증을 대신 해준다라는 얘기죠. 개발을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개발을. 그래서 크롬에서 F12를 누르고 여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보면은 여기에 그 쿠키가 이렇게 보여요. 네, 쿠키가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게 세션 아이디일 수도 있겠네요. 이번 쿠키 있죠? 여기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생기고, 이게 로그아웃 되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스파이어 맥스 에이지가 있네요. 이거 2005까지 이렇게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세션은 이제 두 대의 컴퓨터가 활성화된 상태이고, 우리가 세션은 TCP 연결을 한 뭐 세션도 있을 수 있고, 쿠키 기반의 웹 세션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큰 의미에서의 세션은 사용자와 컴퓨터, 두 컴퓨터 간의 이제 액티브한 이제 상태를 이제 세션이라고 보고, 세션 하이제킹은 바로 연결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 가로채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인증 작업이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사용자의 세션을 가로채서 별도의 인증 작업 없이 가로챈 세션으로 통신을 누가? MITM 중간 공격자가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그림이 또 반복적인 거긴 하지만 이 빅팀, 희생자, 공격 대상자죠. 이 서버에게 로그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세션 쿠키를 이제 세션 아이디를 발급해 준다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언어가 세션 아이디로 갑시다. 원래 그 세션 쿠키하고 세션 토큰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게 이제 세션 아이디가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세션 쿠키는 이게 저장을 하는 거고, 토큰은 저장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세션 쿠키라고 이제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구글에서 이 그림을 캡처해서 이제 용어의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세션 쿠키, 그냥 세션 아이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버가 세션 아이디를 발급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주죠. 클라이언트에 주면 여기 이제 메모리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구할 때는 이 세션 아이디를 달고 HTTP 리퀘스트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이 어태커 해커가
이 세션 쿠키를 획득을 했어요. 그럼 그걸로 뭐 개인정보를 요청을 하면은 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응답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인증을 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청 시마다 서버는 리퀘스트 헤더와 세션 아이디를 확인하고 세션 아이디와 매핑되는 아이디의 사용자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 여러분들 아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 세션 아이디 가로채기 공격에 의한 웹 세션 하이제킹을 보면은 특정 사용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세션 아이디를 가로채서 별도의 인증 없이 해당 사용자의 인가 권한으로 서버를 접근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유효기간이 없어져 버리면은 뭐 그 인증이 안 될 거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세션 아이디를 가로채서 한다라는 얘기죠. 자, 세션 아이디 가로채기 공격은 트래픽 스니핑. 이 트래픽 스니핑 경우에는 텍스트 전송하는 경우에 그렇겠죠. 플레인 텍스트로 전송되는 경우에 이게 이제 가로채기가 될 거고요. 세션 아이디를 추측해서 공격하는 방식 또는 브루트 포스, 전사 공격을 하는 거죠. 임의의 세션 아이디를 랜덤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계속 요청을 해보는 거죠. 쉽지 않죠, 이거는. 우리 암호화를 이제 크래킹, 우리 패스워드를 만약에 이제 1, 2, 3, 4 예를 들면 A, B로 되어 있다. 요 패스워드가 이제 해시로 되어 있잖아요. MD5 또는 MD5는 128비트로 이제 해시 값이 만들어지는데 이 해시 값을 깨기 위해서는 2의 128승에 해당하는 그 랜덤한 값을 계속 대입해서 대입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브루트 포스 어택이라고 그래요. 무차별 대입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전수 공격, 또는 여기 책에처럼 전사 공격,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128비트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 2의 128승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션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이게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2의 32승에 해당하는 무차별 대입 공격, 브루트 폴스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겠어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거의 개발을 할 때 32비트 또는 64비트로 하든지 이렇게 보안 강도를 쉽지 않게 높일 거라고요. 예. 또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네, 이 공격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스니핑은 리퀘스트 메시지와 리스폰스 메시지가 플레인 텍스트로 전송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이 세션 아이디를 이제 스니핑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추측 공격하고 전사 공격은 여기 보세요. 세션 아이디의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하는 게 브루트 폴스 어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션 아이디 요 자리값이 만약에 32비트다 그러면 2의 32승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대입해야 되고 이게 64비트다 그러면 2의 64승에 해당하는 이게 128비트다 그러면 2의 128비트에 해당하는 무차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측 공격은 혹시 이 세션 아이디가 할당 규칙이 혹시 있는 게 아닌지 그거를 먼저 사전에 정보 수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당 규칙을 파악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는 세션 아이디를 이제 획득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샘플을 보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로스 사이트 기반의 세션 하이제킹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기반의 세션 하이제킹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태커가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OWASP의 그 탑 10에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웹의 그 vulnerability,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작성자가 홍길동이고 배송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게시판에 올리는데 요거를 숨겨서 스크립트를 올리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서버에 쿠키 PHP를 실행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요거를 숨겨 놓는 거예요. 이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격 대상자가 봤을 경우는 이렇게 보이는데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요 스크립트가. 그래서 공격자가 게시판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하면 공격 대상자는 그 게시판 글을 읽으면 공격 대상자의 쿠키 값이 공격 대상자의 웹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물론 이 cookie.php가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죠. 이 php 프로그램이 여기 보시면 쿠키를 읽어서 파일 오픈, 쿠키에 대한 데이터를 오픈을 해서 데이터 텍스트라는 걸 오픈을 해서 어디에요? 라이트를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를 읽어서 요거를 오픈을 해갖고 어펜드 모드로 오픈을 해서 쿠키 값을 요 data.txt에 write를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걸 어디다가 그 write 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여기에다가 요 서버에다가 그죠? 이게 어태커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서버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쿠키 값을 write 하라는 거예요. 요 data.txt 파일을 열어서. 그래서 보면은 예, 여기 보면 쿠키 값이 이렇게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떴다 웹의 그 어떤 그 vulnerability를 이용을 해서 세션 아이디를 훔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공격을 하면 되는 거죠. 세션 아이디를 알았으니까 MITM 공격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책은 뭐 트래픽 스니핑을 방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인크립티드 암호화 전송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암호화 전송.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방지 대책으로는 웹의 그 특수 문자를 필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션 아이디 수명 기간을 이제 단축을 해주고 로그아웃을 의무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그아웃을 하면은 세션 클라이언트 경우에 그 세션 아이디는 이제 딜리트가 이제 사라질 겁니다. 딜리트 되든지 이제 메모리에 있는 게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요 세션 고정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 그 온라인 학습이 매끄럽지 못해서 수강자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넓은 아량으로 연이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션 픽세이션 어택에 의한 웹 세션 하이제킹인데요. 이거는 공격자가 먼저 서버에 대한 세션 식별자를 합법적으로 그 획득을 하는 거예요. 네,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으면 이 MITM 어택 공격자가 이 서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로그인 패스워드를 해서 세션 아이디를 받는 거죠. 세션 아이디를 확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간 공격자가 이 공격자의 세션 식별자 아이디를 사용을 해서 공격 대상자가 서버를 접근하기 유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 세션 아이디를 어떻게든지 넘겨줘서 이 공격 대상자가 이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다시 이 서버에게 인증을 받게 하는 거죠. 인증을 받으면 이 MITM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그 권한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가 서버로부터 공식적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세션 아이디를 받아야 되고 이 공격자가 공격 대상자에게
자기가 준 그 미끼 있죠. 이 미끼를 클릭하게 해야 되죠. 이 클릭하게 할 때 사회공학적 기법을 써서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해서 친한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서 그게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클릭을 하면은 서버에 접근을 해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증을 받으면 새로운 세션 아이디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이 세션 아이디를 달고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로긴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는 거하고 이 세션 아이디하고 그러니까 엮여져 있지 않아요. 그냥 별도로 가는 거예요. 얘는 얘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MITM 공격자가 이 공격 대상자의 권한을 그대로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플로우가 있네요. 세션 아이디를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션 아이디를 받겠죠? 그 다음에 소셜 엔지니어링 어택을 소셜 엔지니어링 어택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공학적 공격이니까 이 공격자가 사용자의 어떤 친분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서 그 미끼를 클릭하게 유도하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클릭하게 유도를 하면은 이 ABC의 로긴 창이 뜨는 거죠. 여기가 클릭을 하면은 바로 로긴 창이 이제 뜨게 되는 거예요. 로긴 페이지가 오픈이 되고 이 세션 아이디를 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 오센티케이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오센티케이션이 잘 어그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세션 아이디하고 이 공격 대상자 사용자 A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새로운 세션 아이디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받았던 이 세션 아이디는 무시가 돼 버리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엮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사용자 A의 세션 접근, 사용자 A의 권한을 같이 득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그래서 세션이 고정돼 있다, 픽세이션 됐다, 세션 고정 어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션 아이디가 바뀌지 않고 고정돼 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취약점이 뭐냐면 초기 세션 아이디를 인증 후에도 그대로 사용을 한다. 인증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그 취약점을 이용한 거고요. 대응책은 신뢰할 수 없는 3자가 제공한 URL을 이렇게 클릭하면 안 되고 로그인을 통해 인증을 한 이후에는 로그인 전 기존 세션을 무효하고 새로운 세션을 생성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션 아이디 발급. 이게 이제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MITM 어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실습을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